Here now, and my body will draw. Here now, and my body will draw. 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남자 가물입니다. 오늘은 그랜드 세이코, 일본 시계 브랜드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죠. 비슷한 포지션으로 보면 더 시티즌이라는 브랜드가 있긴 한데 사실 좀 더 인기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건 바로 이 그랜드 세이코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랜드 세이코 인기가 압도적으로 더 많죠. 그 정도로 마니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가끔 이런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왜 강물님은 그랜드 세이코 시계 리뷰를 안 하시나요? 이거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마땅히 타이밍이 안 맞아서 싫어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리뷰가 제가 처음으로 리뷰를 해보는 건데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걸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강물님이 보는 이 그랜드 세이코 과연 명성대로 잘 만들었나요? 워낙 커뮤니티에서 피니싱만 보면 하이엔드급이다, 최고다 이런 말을 자주 보긴 하는데 제가 이걸 중점으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냥 보통 리뷰하고 똑같은데 좀 더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빌려온 모델은 제목처럼 그랜드 세이코에서 GMT 모델이 출시한 지 20주년으로 나온 1500피스 한정판 모델인데 출시는 2022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죠. 제가 시간이 좀 지나도 이 모델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스포츠 시계나 밀터 시계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또 커뮤니티를 보다 보니까 이 모델 칭찬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벼르다가 마침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시작부터 결론부터 한번 말해볼게요. 저는 반반입니다. 저는 시계를 볼 때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막상 착용을 해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랜드 세이코의 그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많이 못 미친다. 특히 가장 많이 알려진 그랜드 세이코가 가지고 있는 단점,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크게 느껴져서 착용할 때마다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하더라고요. 출시 당시 가격도 1040만원, 생각보다 가격이 좀 많이 나가죠. 약간 롤렉스나 오메가 비슷한 가격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위 모델도 영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경험을 해봤거든요. 상위 모델이라서 좀 더 기대를 했는데 굳이 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 정도로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 취향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자면 제가 생각하는 이 모델의 가장 큰 단점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가장 크게 체감이 먼저 됐던 건 바로 이 두께. 원래 이 모델 케이스 크기가 44mm로 시계 자체가 큰 시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측면에서 보면 무브먼트가 두꺼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케이스백이 유난히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께가 14.9mm, 수치상으로 보면 두꺼운 편이죠. 제가 또 와치셀럽한테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조언을 조금 구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랜드 세이코는 무브먼트를 돌려 쓰기 때문에 다 두껍다. 한정판 모델만 그나마 좋은 걸 넣어주는 편이다. 그냥 커츠 모델만 믿고 가자. 저도 이거 공감할 정도로 확실히 다른 시계보다는 좀 더 두꺼운 느낌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나마 이 모델은 이 단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려고 했는지 이 케이스 쉐입을 케이스백으로 내려가면서 많이 깎아놓고 러그 디자인도 날렵하게, 전면에 보이는 러그도 엣지 라인을 아주 크게 폴리싱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이 디자인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백하고 러그 사이에 빈 공간이 좀 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손목이 가는 분들은 많이 버겁겠다. 무게도 186g, 거의 골드 시계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무겁죠. 그 다음으로 느낀 단점은 바로 이 브레이슬릿. 진짜 이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솔직히 못 만든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가격적인 건지 브레이슬릿에 좀 더 투자 비용이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어떤 모델이든 다 비슷하고 특히 세이코 시계처럼 많이 가벼워요. 그렇다고 또 무겁다고 좋은 건 아닌데 헤드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리다 보니까 좀 느슨하게 착용한다. 그렇다면 무조건 이 무게에 의해서 손등을 누르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나마 이 모델은 크라운이 4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크라운에 의해서 손등을 찍는 그런 문제가 조금 덜하긴 할 거거든요. 저는 또 원래 이렇게 타이트하게 착용하는 편이라서 이 흘러내리는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느슨하게 착용한 분들은 힘들 수가 있다. 러그 투 러그 사이즈는 50.8mm, 케이스 크기 대비 짧은 편이라서 이런 점은 착용하는데 좀 편하게 느껴지게 했던 것 같고요. 물론 제 손목 둘레가 18cm로 평균보다는 굵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손목이 저보다 가는 분들은 오래 착용하면 힘들 수가 있다. 참고로 러그는 21mm입니다. 근데 또 원래 이렇게 크고 멋진 스포츠 시계 이런 쪽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이해는 해요. 이런 시계가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 가장 많이 비난을 받는 부분은 바로 이 세이코 같은 클라스프. 디자인 자체가 정말 평범합니다. 특히 이 가격대에 있는 시계들을 보면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이 되는 익스텐션 기능이 요즘은 거의 다 들어가는 편이죠. 근데 이 그랜드 세이코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손목 라인에 따라서 만든 이 쉐입. 근데 딱 여기까지. 그리고 그랜드 세이코의 상징인 자라츠 폴리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디자인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자라츠 폴리싱이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크게 느꼈던 단점은 이 정도고, 이외에 그랜드 세이코만이 보여주는 장점들 이제부터 한번 말해볼 건데,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이 다이얼 패턴. 공식적으로는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하고 시계가 생산되는 세이코 옙손 코퍼레이션 산하의 매뉴팩처 슌슈 워치 스튜디오가 위치한 일본 나가노현 근처에 있는 높은 산에 보이는 설면의 거친 질감을 이 다이얼에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들이 녹으면서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을 이 다이얼에 그대로 표현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빛을 받으니까 이 반사되는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정말 예쁘게 비춰지더라고요. 요즘 워낙 그냥 썬네이핏이나 레커 다이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런 다이얼은 좀 신선해요. 그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부분은 이 양방향 회전 스틸 베젤. 베젤 인설트 소재는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사용이 되어졌고,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나름 동양미가 느껴지는 게 이 블루 컬러의 부분이 뭔가 필름 소재? 그런 느낌을 좀 주거든요. 저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세하게 나오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필름 소재 같은, 빛을 비춰보면 우리가 확실히 많이 보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빛에 따라서 컬러 변화도 다양하고, 어두운 곳에 가면 약간 블랙? 이 느낌을 확실하게 말하기가 좀 힘든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세이코 전용 야광 도료인 루미 브라이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또 야광 도료 위에 이 필름 같은 소재를 올려서 GMT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투톤으로 나눈 것 같고, 다만 3시하고 9시 방향 블루 컬러 부분이 조금 더 많죠. 아무래도 반반으로 만들면 6하고 18을 다 표현을 못하니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광 도료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야광 보는 재미가 나름 꽤 있습니다. 퀄리티도 괜찮고요. 베젤 클릭감은 약간 묵직하게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긴 하거든요. 다만 클릭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돌릴 때 좀 잘 맞춰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살짝 존재하긴 합니다. 그리고 로고 디테일이나 핸즈 인덱스, 그랜드 세이코를 유명하게 만드는 이 피니싱들을 그대로 다 감상이 가능한데,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감상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다면으로 커팅을 한 다음에 부분마다 폴리싱을 다 해놓은 점이 정말 압권이죠. GMT 핸드는 블랙 폴리싱이 들어갔는지 블랙 컬러를 살짝 띄고 있고, 그나마 여기서 아쉬운 점을 찾는다. 데이트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파워 리저브 인디게이터 위치나 아니면 전체적인 다이얼 밸런스가 나름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글라스는 무반사 코팅이 된 듀얼 커브 사파이어 크리스털 사용이 되어졌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입니다. 그랜드 세이코 칼리버 9R16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기계식과 전자식을 합친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메인 스프링으로 동력을 전달하지만 전자식으로 글라이드 휠을 제어하면서 세컨드 핸드의 움직임을 아주 일정하면서 부드럽게, 실제로 보고 있으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아닐까 해요. 덕분에 오차도 정말 대단한데, 월 허용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대, 1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초. 정말 대단하죠. 기계식 시계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정확성을. 근데 지금 이 시계 시장 뭡니까? 기계식 시계가 거의 압도적이죠. 명품이라는 게 워낙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전자로 제어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장 세계 제5대 브랜드만 봐도 그렇죠. 전부 다 기계식 시계만 생산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스프링 드라이브 무브먼트는 정말 마니아들만 좋아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편할 겁니다. 여기서 또 볼만한 게 여기에 들어간 훌륭한 피니싱들, 영상으로 잘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빛에 따라서 이 도쿄 스트라이프 피니시들이 무지개 컬러로 비춰질 때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강한 인상을 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랜드 세이코 시계가 이렇다, 이런 걸 보여주는 강렬한 포인트. 또 로터에는 시계 왕이 되겠다는 18K 골드 메달리온, 이런 것도 꽤 볼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글라이드 휠, 이게 일정하게 뱅뱅뱅뱅 돌아가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흔들림도 없이. 참고로 파워 리저브는 72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랜드 세이코 시계를 한번 빠르게 둘러봤는데요. 사실 44GS 케이스를 사용한 헤리티지 컬렉션 모델로 보여줬으면 더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도 이 모델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라서 나름
재밌게 리뷰를 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GMT 기능 이제는 다들 아시니까 따로 설명은 안 했고, 실제로 GMT 기능이 필요하면서 정확도 높은 큰 스포츠 시계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 하네요. 방수도 200m까지 되고요. 제가 그랜드 세이코 시계를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딱 엔트리 모델, SBGP005 커츠 모델, 저는 딱 여기까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아니면 GMT 커츠 모델, 둘 중에 다시 사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시계를 잘 만드는 브랜드는 맞다. 그리고 타 브랜드에서 못하는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앞에 먼저 말했던 큰 단점들, 이것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더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 오늘 리뷰는 끝! My body will drop.